세안학과 홍진표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이저 장비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위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레이저 장비 몇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는 여러 브랜드의 레이저 장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AMO사의 B6, 일본 이덱사의 나벡스 시리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B6 같은 경우는 초창기 라식, 라섹 시장을 주도했던 아주 유명한 장비이기도 합니다. 일부 장비들은 후속 모델이 나오지 않고 또 기능도 업그레이드가 되지가 않아서 시장에서 사라진, 점차 잊혀져가는 그런 모델들도 많이 있고, 반면에 또 어떤 모델들은 성능도 매우 우수하고 수술 결과도 굉장히 좋아서 많은 안과 의사들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유명한 장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비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바로 아마리스 레드, 멜 90, 그리고 EX500 스트립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세 가지 장비를 각 기능별로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마리스 레드입니다. 이 장비는 독일의 슈빈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이 슈빈트사는 1958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처음에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소프트 렌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오던 회사였는데, 1983년에 처음으로 각막 수술을 위한 레이저 장비들을 개발을 했고, 그 이후에는 주로 이 각막 레이저 장비들을 주로 생산하는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처음으로 아마리스 시리즈가 출시가 됐고, 그 이후에 아마리스 500, 아마리스 750, 그리고 2013년도에는 현재 가장 최신 기종인 아마리스 레드가 출시돼서 지금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멜 90입니다. 멜 90은 독일의 칼자이스, 지금은 짜이스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짜이스 회사의 제품입니다. 이 짜이스는 1846년에 설립이 되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의료용 광학기기 또는 산업용 카메라 렌즈 등을 만들어 온 아주 유명한 독일의 광학기업입니다. 이 회사에서 처음으로 멜이라는 이름으로 레이저 장비가 출시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멜 70, 그리고 멜 80, 그리고 2014년도에는 멜 90이 출시돼서 지금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EX500입니다. 이 제품은 독일의 웨이브라이트사가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 회사가 미국의 알콘사로 인수합병되면서 현재는 미국 제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회사에서 2005년에 알레그레토 IQ라는 이름으로 레이저 장비가 출시가 되었고, 그 이후 2011년에 EX500, 2015년도에 EX500 그린, 그리고 가장 최신 기종인 EX500 스트림라이트는 2020년도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레이저 장비들을 각 기능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장비들의 주요 수치들은 해당 제품의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자료들이고, 거기 없는 것들은 해당 제품 엔지니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세 장비의 주요 기능들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삭량인데, 근시 1디옵터를 6mm 광학부의 면적으로 깎았을 때 소요되는 각막의 두께입니다. 우선 아마리스 레드는 14 마이크로미터를 깎는 것으로 기록이 되었고, 멜 90은 16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EX500 스트림라이트가 가장 적은 13 마이크로미터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조사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아마리스 레드는 레이저 펄스 속도가 1050Hz, 그리고 멜 90은 250과 500Hz로 되어 있는데, 특히 라섹을 할 때는 250Hz로 조사되는 걸로 되어 있고, EX500 스트림라이트는 500Hz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조사 속도가 제일 빠른 것은 아마리스 레드입니다. 그리고 근시 1디옵터를 절삭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세 장비 모두 1.3초로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안구 추적 장치, 세 장비 모두 1초에 1050번 추적하는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장비마다 할 수 있는 수술들이 다양한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수술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 장비가 성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절삭량도 거의 비슷하고,
절삭 속도, 레이저 조사 속도, 안구 추적 장치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레이저 장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들, 즉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레이저 헤드, 또 안구 추적 장치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한 회사 제품을 쓰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자동차 회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대, 기아, 쌍용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모두 동일한 예를 들면 벤츠에서 나온 엔진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는 거의 동일한데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이 레이저 장비들의 성능의 차이를 나타내느냐?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레이저를 컨트롤하고 구동시키고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절삭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것이 레이저 장비의 성능을 차별화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걸로 인해서 각 회사마다 할 수 있는 라섹의 종류, 라섹의 종류들이 다양해지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레이저 장비 단독으로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레이저 장비와 호환되는 다른 진단 장비를 통해서 거기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레이저 장비로 전송을 해서 수술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위수차를 줄이는 웨이브 프론트 라식 라섹 그리고 각막의 표면, 불규칙한 표면을 매끄럽게 규칙적인 표면으로 바꾸어서 빛 번짐을 줄이고 시력의 질을 높이는 각막 모양 기반의 절삭 방식, 즉 전문 용어로 토포그래피 가이디드 라식 라섹. 그리고 각막의 모양은 구면이 아닌 비구면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면 이 비구면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 전에 비구면 상태를 그대로 최대한 유지하게 해주는 비구면 절삭 방식, 이런 다양한 방식의 라식 라섹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다 이 해당 레이저 장비들의 프로그램 그리고 그 장비와 쌍을 이루는 진단 장비들의 차이로 여러 가지 수술의 방식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장비 중에서 어떤 장비가 가장 좋냐라고 하는 물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안과 의사들마다 견해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장비들의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호하는 레이저 장비는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X500 스트립라이트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 장비를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